안녕하세요, 예화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MSI에서 새롭게 출시한 클로 A1M 휴대용 PC 게임기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죠? 저 송파 총잡이인 거. 제가 외모는 안 그래 보여도 또 게임에는 진심이거든요. MSI에서 처음 출시한 UMPC이기도 하고 또 세계 최초로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가 탑재된 만큼 게임에 진심이신 분들은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디자인부터 디스플레이, 성능, 사운드까지 인간 튜토리얼 모드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MSI 클로 A1M은 인텔 코어 울트라 5 프로세서 135H와 인텔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 155H 두 가지 라인업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제가 가지고 온 제품은 인텔 코어 울트라 5 프로세서 135H가 탑재된 제품이고 가격은 999,900원입니다. 우선 디자인부터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가운데 FHD 해상도를 지원하는 7인치 디스플레이를 기준으로 양옆에 컨트롤러를 배치해서 기존 UMPC들 과 비슷하고 사이즈는 가로 29.4cm, 세로 11.7cm, 두께 2.12cm고 무게는 675g입니다. 사실 처음 받았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커서 놀라긴 했는데요. 이 게임 저 게임 플레이해본 지금은 오히려 더 컸어도 좋았겠다 싶어요. 그리고 보이시죠? 썸스틱과 버튼에는 RGB LED가 탑재됐는데요. 물론 취향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게이밍 기어에서 RGB LED는 무조건인 것 같아요. LED는 따로 설정이 가능한데 이건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입출력 포트는 위쪽에 몰려 있는데요. 지문인식 센서가 내장된 전원 버튼, 용량 확장을 위한 마이크로 SD 슬롯, 썬더볼트 4 타입C 포트, 오디오 포트, 볼륨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밑에 발열 해소를 위한 통풍구가 위치해 있어요. 뒤쪽에도 보여드리면 가운데 MSI 드래곤 로고가 떡하니 박혀 있고 양쪽에 하나씩 M1, M2, 매크로 버튼 2개가 있습니다. 2W 스피커는 좌우 하단에 탑재가 됐는데요. 사운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는데 살짝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그립감은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잡았을 때 그립감도 되게 괜찮다고 느꼈는데 살짝 아쉬운 점을 뽑자면 제 손에는 매크로 버튼 위치가 맞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적응이 돼서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PC 게임기 국룰 아시죠? 이렇게 들고 하다가 팔꿈치를 대는 순간 극락입니다. PC 게임에서는 마우스 키보드가 중요하다면 휴대용 게임기에서는 이 컨트롤러가 중요하잖아요. 우선 좌우 아날로그 스틱과 버튼 배치는 이게 최적이지 않았나 싶었고 특히 게임하면서 아날로그 스틱은 제가 써봤던 제품들 중에선 제일 잘 맞았어요. 햅틱 진동 피드백 느낌도 좋았고요. 트리거 버튼도 부드러워서 좋았는데 범퍼 버튼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무뚝뚝한 남친 같은 느낌이랄까? 눌렀을 때 살짝 먹먹한 느낌이에요. 물론 제 기준인 거고 잘 맞으시는 분들은 또 잘 맞으실 거예요. 이제 제품 설정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용 소프트웨어인 MSI 센터 M으로 다양한 설정이 가능한데요. MSI 센터 M 실행 버튼은 왼쪽 D패드 옆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임들을 확인할 수 있고 설정에서 성능 모드부터 LED, 사운드, 매크로 버튼까지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는데요. 저는 보통 AI 엔진 모드로 쓰고 있고 배터리가 좀 부족하다 싶을 때는 슈퍼 배터리 모드에 LED 다 끄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 세부 설정은 컨트롤 모드에서 가능한데 저는 기본값도 괜찮아서 진동만 높여서 쓰고 있지만 예민하신 분들은 스틱이랑 트리거 세부 조절부터 하고 게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빠른 버튼 설정도 별도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게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MSI 앱플레이에서 지원하는 안드로이드 게임도 다운받아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능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 스펙부터 말씀드리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PU는 인텔 코어 울트라 5 프로세서 135H, 내장 그래픽은 인텔 아크 그래픽, 램은 LPDDR5 16GB, SSD는 512GB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장점은 아무래도 최신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가 탑재된 건데요.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인텔 아키텍처 중 처음으로 SoC에 NPU가 탑재됐는데요. NPU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쉽게 말해 AI 전용 가속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에 AI 엔진이 탑재되어 있기도 하고 윈도우 자체 AI 기능부터 다양한 AI 기반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때 이전 세대 대비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우선 벤치마크 테스트부터 해봤는데요. 최신 프로세서답게 시네벤치 테스트에서는 멀티코어 점수는 11,846
996점, 싱글코어 점수는 1651점으로 높게 잘 나왔더라고요. 사실 시네벤치 테스트 결과는 이미 많이 나와 있어서 실사용 환경에서 얼마나 성능이 나오는지 크로스마크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생산성, 크리에이티브, 반응성 모두 준수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3주 정도 쓰고 있는데 사건 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옵션 타협은 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하는 김에 쭉 하자 싶어서 3D 마크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벤치마크랑 마찬가지로 GPU 성능도 준수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CPU랑 램은 좋은데 그래픽카드가 못 받쳐주면 답이 없잖아요. 인텔 아크 그래픽은 전작인 인텔 아이리스 Xe 내장 그래픽보다 퍼포먼스가 90% 개선됐다고 해서 총 4개의 게임으로 벤치마크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모두 동일하게 720p AI 업스케일링 기술인 XeXX를 활성화한 상태에서 진행했는데 안정적으로 프레임을 유지하더라고요. 물론 FHD로 설정했을 때는 평균값이 살짝 떨어지긴 했어요. 이건 프레임도 프레임이지만 배터리를 생각해서라도 어느 정도 옵션 타협은 필요하겠죠? 참고로 배터리 용량은 53Wh인데 FHD 최대 밝기였을 때는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쓸 수 있었고 옵션 타협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었어요. 게임트북이나 휴대용 게임기에서 성능만큼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발열! 이 제품은 듀얼팬과 히트파이프를 통해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시켜주는 쿨러부스트 하이퍼플로우 시스템이 적용됐는데요. 고사양 게임을 하는데 발열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플레이를 하다 보면 뜨거워지기는 했어요. 그렇다고 뜨거워할 정도는 아니고 따뜻한 정도? 물로 치면 고온수와 미온수 사이 어딘가? 마지막으로 도킹 스테이션을 사용해서 세컨 PC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는데요. 보통 집에서 데스크탑을 한 대만 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족 공유인 경우 사용하기에 애매할 때도 종종 있고요. 이럴 때 서버 PC로 쓸 수 있으니까 활용성도 괜찮죠? 물론 윈도우 기반이라서 야외에서 급한 업무도 처리할 수 있고요. 고성능 데스크탑이나 게임트북이 있어도 PC 게임기를 사는 이유는 명확하죠. 집에 한정되어 있던 게이밍 환경을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는 휴대성.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더 고민하는 건 배송만 늦출 뿐. 누가 그랬냐고요? 게임에 진심이신 분들은 이겁니다. 이거. 제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